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호 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요. 부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해서 TV에서 방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장안의 화제죠. 정말로 요즘에 주변에 특히 부부들끼리 만나면 정말 그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오는 부부들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예. 그만큼 요즘 많은 사람들이 특히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도 2007년에 제가 결혼을 했으니까 어느새 결혼한 지 거의 20년? 예, 2년만 있으면 20년이 되더라고요. 와, 벌써 내가 결혼한 지가 20년이 되다니. 정말, 야, 시간 너무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요즘 드는데, 그만큼 저도 결혼에 대해서는 뭔가 할 수 있는 말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부부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제 영상 최초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혼숙녀 캠프는 저와 제 아내와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긴 진짜 극단적인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일이 주변에 흔치는 않죠. 예, 흔치는 않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각각의 부부라면 누구나 갈등 상황을 겪게 되잖아요. 진짜 힘들죠. 예, 저도 남편으로서 살아오면서 힘든 순간순간들이 정말 많았어요. 요즘처럼 그냥 저희 부부관계가 늘 좋고 그랬던 건 아니죠. 정말 힘들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와, 그때를 내가 어떻게 헤쳐나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 내가 아내와 좀 힘들다 혹은 이혼숙녀 캠프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내가 만약에 저 옆에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다라는 일종의 저만의 조언. 예,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이 쓸 수 있는 아내에게 정말 좋은 점수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요령 같은 걸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도 마찬가지고 처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는 정말 철딱서니가 없거든요. 한마디로. 예, 진짜 철이 없어요. 저도 당연히 29에 결혼, 30, 예, 그 만으로 29이죠. 그때 결혼했는데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었겠어요. 게다가 제 아내는 저보다 2살 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보기에 제가 얼마나 애처럼 보였겠어요. 물론 연애를 5년 정도 하기는 했는데 결혼은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한 5년 동안은 정말 많이 다퉜어요. 예, 진짜 많이 다투고 제가 어렸죠. 예, 제가 너무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저 스스로가 너무 어리기도 했고 그냥 억울하기만 하더라고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살던 대로 그냥 결혼해서도 살고 있는 건데 나 원래 이런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맨날 싸우게 될까라고 억울한 측면이 많았거든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을 제가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처음 만난 사람과 이성과 결혼해서 사는 방법 자체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자라온 환경도 전혀 다르고, 예, 남자라는 사람 그리고 여자라는 사람이 서로 만나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긴 진짜 어렵거든요. 서로 자기만의 주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만나면 무조건 스파크가 팍 튈 수밖에 없어요. 365일 중에 한 며칠, 한 30일 정도 평온하고 좀 좋게 보이고 나머지는 진짜 아내에게 이렇게 아내가 아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살면 정말로 불행하잖아요. 왜냐면 서로 좋아서 만난 사람들인데 계속 그렇게 1년 내내 긴장 상태에 있고 만나면 싸우고 맨날 잔소리하고 안 좋은 소리만 서로 하게 되면 그 삶 자체가 불행하게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혼들도 많이 하고 이혼 숙녀 캠프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위기다. 만약 내 인생이 그런 위기에 빠졌다. 혹은 아내한테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좋게 보일 수 없을까? 부부관계를 좀 더 좀 좋은 관계로 바꿀 수 없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진짜로 좋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인생에도 100% 적용됐던 노하우고 저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부부들 만약 조건이 맞는다면 100이면 100%이 방법은 무조건 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 바로 무엇이냐면 아이들에게 전념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제 인생을 제 부부관계를 완전히 역전시킨
저만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뭐 부부라면 혹은 뭐 부모라면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제 이야기를 오늘 끝까지 들어주시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요. 엄마가 된 사람은 정말로 그 엄청난 모성애를 가지는구나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로 눈에 아이밖에 안 보는 것 같았어요. 저의 존재는 그냥 0이 0, 아이가 100인 거야. 그때 누구나 남편들은 그러겠지만 소외감을 느껴요. 아내는 나를 좋아해서 결혼한 건데 애가 태어나니까 나한테 관심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오직 애한테만 막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섭섭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남편들도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초반엔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공동 육아를 하면서 아이를 열심히 도왔죠. 그런데 제가 아이와 공동 육아를 하게 되면서 이제 아이를 제가 직접 재우기도 하고 분유도 먹이고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저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늘 만나면 이렇게 그 눈에 이렇게 레이저가 나가죠. 그랬었는데 제가 아이를 안고 막 재우고 막 밥도 먹이고 막 이러는 걸 보니까 아내의 표정이 너무 평온하고 너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죠. 아내는 내가 아이에게 무언가를 잘해줄 때 나도 사랑스럽게 봐주는구나를 그때 느꼈어요. 왜냐면은 아내는 이미 그 머릿속에 아이가 완전히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완전 중심이잖아요. 아이 모든 생각이 아이한테 중심이 돼 있었는데 저는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제가 아이와 가까이 있고 제가 아이에게 뭔가 도움되는 어떤 행동을 하니까 제가 막 점수를 얻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면 아내가 좋아하는구나를 그때부터 알았어요. 되도록이면 아이와 함께 있으려고 하고 아이와 함께 놀아주려고 하고 되도록 아이와 뭔가 함께 하려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내가 좋아하니까요, 그거를. 그래서 그러다 보니 집 안에서 제가 가지는 비중, 제가 가지는 과거의 비중보다 훨씬 더 저의 입지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딜 가더라도 아내가 이제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본인이 혼자서 아이를 온전히 보는 게 부담스러운 거야. 늘 저랑 함께 하다 보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없이 가면 불편한 거지. 내가 뭐라도 들어주고 아이랑 잠깐이라도 아이를 뭔가 봐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를 혼자 어디 가는 걸 이제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제 같이 가기 시작했죠. 어렸을 때는. 그런데 그런 것 정도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누구나 다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는 그게 저와 제 아이 그리고 저와 부부 관계에서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든 더 잘해주자. 그럴수록 나의 입지는 더 강해지고 아내는 나를 더 좋아할 것이라는 그런 걸 수년간 느꼈기 때문에 아이가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가도 저는 그 강도를 절대 좁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빠들이 요즘 젊은 부부들도 되게 육아에 열심히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청 열심히 해서 저도 유치원 같은 데 가보면 막 많아요. 아빠들 다 와요. 막 안 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아빠들이 다 참여해서 막 유치원 활동도 하고 심지어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아빠들이 막 학교할 때 막 나와서 막 아이들 챙겨주고 막 이러는데 보통 거기까지죠. 거기까지죠. 열심히 해도 남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보통 그 참여도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예요. 이제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학교에는 엄마들만 있고 아빠들은 없어요. 잘 없어요. 간혹 한두 분 계시고 근데 저는 매년 학부모 회의할 때마다 무조건 참석을 했고 심지어 이제 새 담임 선생님이 그 배정되잖아요. 아이가 반을 배정받고 새 담임 선생님과 이제 그 만나게 되면 이제 학기 초에 무조건 담임 선생님 상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상담도 아내가 무조건 저한테 해라라고 해서 제가 매번 그 담임 선생님 상담을 남편이 했습니다. 이게 드물거든요. 남편이 그 학부모 상담을 하는 경우 상당히 드문데 아내가 저보러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내로서는 뭔가 이야기하기 좀 불편한 내용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아무래도 그 당시 때 이제 남자분이시다 보니까 제가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뭔가 그 선생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던 그런 부분들이 아내에게는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주변에 막 아는 친구들 뭐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막 다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뭘 해도 인정받기 어렵더니만 아이한테는 뭘 하면 그 저를 인정해주는 그 인정욕이 엄청나게 채워진다는 걸 알았죠. 보통 남편들이
아내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그런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남편 대단하다.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남편의 그 입장에서 아내한테 칭찬받고 잘한다라는 이야기 들을 때 힘이 진짜 엄청 생기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런 이야기는 진짜 듣기 힘들어요. 왜냐면 아내도 일을 하니까요. 맞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어차피 본인도 일을 하니까 둘 다 힘든데 뭘 일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겠어요. 그런데 웬걸 아이와 관련된 거를 제 개인 스스로 아내가 못하는 걸 막 해주니까 아내가 진짜 그런 건 너무너무 인정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내한테 점점 점수를 계속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는 늘 둘이 함께 활동했었거든요. 어딜 가더라도 늘 같이. 예. 근데 주말에도 늘 어디 가더라도 뭐 공원도 같이 가고 뭐 마트도 같이 가고 늘 저희 셋은 그냥 팀이었어요. 팀. 그런데 한 번은 보니까 아내가 주말에 어디 갔다 오고 활동량이 저보다 작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이가 좋아하니까 같이 이제 어디도 가고 하는 걸, 아이가 바깥 활동을 좋아하니까 아내도 이제 체력적으로 저보다 훨씬 힘든데도 주말에 늘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아내는 저보다 체력이 늘 부족한데 주말 내내 아이하고 같이 어딜 돌아다니고 막 하다 보니까 완전 기진맥진한 상태로 또 월요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한 4학년쯤 됐을 때 이제 굳이 세 명이서 같이 다니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지하철 타고 막 서울에 어디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막 지하철을 1시간씩 타고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막 왕복 3시간씩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오직 그런 걸 되게 좋아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굳이 셋이 같이 다닐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한테 주말에는 그냥 쉬어라 집에서, 제가 데리고 다닐 테니까 해서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아내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늘 집에서 쉬는 시간, 그리고 제가 은우와 함께 토요일은 늘 아빠와 둘이 함께 노는 날로 정했어요. 그렇게 해서 주말을 계속 놀아주고 하다가 또 최근에는 이제 더 진지하게 야구를 좋아하게 돼서 이제 유소년 클럽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소년 클럽에 이제 주말마다 제가 따라가서 유소년 하는데 은우가 있는 데서 기다렸다가 픽업해 오고, 그 시간 동안 아내는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아이랑 그렇게 하루 종일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저도 배고프고 힘들잖아요. 그걸 아내가 누구보다 잘하잖아요. 밖에 아이랑 나가서 노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본인도 해봐서 알기 때문에 제가 그걸 혼자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제가 밖에서 들어오기만 하면 막 저를 안쓰러워서 막 난리예요. 피곤하지 않냐? 배고프지 않았냐? 뭐 이것도 먹어라, 막 몸 챙겨라, 뭐 저를 너무 신경 써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과도할 만큼. 그래서 야, 보람 있다. 그래. 그러니까 그럴수록 저는 더 아이와 열심히 놀아주고 그 결과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이는 저와의 모든 걸 다 좋아해요. 미용실 예약하고 저랑 둘이 가요. 미용실 가는 것도 예약해서 저와 둘이 가서 미용실 하고 밖에서 뭐 치킨 먹고 뭐 밥 사 먹고 들어가는 거 다 저랑만 하죠. 주말에는 딱 그게 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집에 있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 시간을 충분히 자기를 위한 시간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이와의 교감도 너무 강해져서 지금은 너무 고마워요. 그런 아내에게.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아이와 함께 해야 한다고 해서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결국 그 모든 행동들이 알고 보면 저를 위한 거였더라고요. 아이가 이렇게 중학생이 되었거든요. 이제 얼마 전에 은우가 중학생이 되었는데 중학생이 되었어도 저와 함께 있는 걸 너무 좋게 생각해주고 늘 그 주말에 어딜 가더라도 너무너무 좋아해주니까 저와 아이와의 유대 관계가 너무 친밀한 거예요. 아이가 저한테 뭐든지 다 이야기해주고 중학교쯤 되면 이제 부모랑 거리감을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은우는 엄마랑도 친하지만 저랑도 너무 가깝게 지내주어서 너무 고맙고, 그런 요즘에 저희 관계, 저와 아이와 아내와의 관계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었던 아이에게 남편인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적이었구나라는 것을, 그 아이와 함께 있었던 10년이라는 그 시간이
저에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변화하게 만들어줬던, 그러니까 초반에는 육아를 너무 너 이만큼 해, 나도 이만큼 할게, 뭐 경쟁하면서 너가 토요일 날 봤으니까 일요일 날은 너가 봐, 뭐 이렇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아내에게도 정말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났을 때 나에게 좋더라. 만약 내가 아내와 함께 뭔가 긴장 상태다, 혹은 관계가 좀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불편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아이에게 한번 정말 잘해줘 보셔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계속 아내를 쉬게 하고 되도록이면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주시면 그 아이가 엄마한테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아빠랑 뭐 해서 재밌었다? 오늘 아빠랑 뭐 했다? 뭐 이런 거. 아빠랑은 뭐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계속 그렇게 되면 엄마에게는 아이가 100이었잖아요. 인생의 모든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와 물론 똑같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비슷한 급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와 내가 늘 같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내 눈에 아이가 100이었던 것처럼 저도 그만큼 가까운 비중을 가지고 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같이 오랫동안 살아가야 하잖아요, 부부로서. 그럼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같은 나이로 늙어가는데 그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부부끼리 늘 붙으면 긴장하고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기왕이면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은데 그게 서로 간에 무슨 거래 관계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혹은 너가 나한테 잘해봐라, 내가 잘해주지만 이렇게 접근하면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먼저 잘해줘 보세요. 내가 먼저 잘해줘 보세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인지상정이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상대방이 그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그가 그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거 있잖아요. 혹은 아내가 애완동물을 정말 좋아한다, 아낀다. 그럼 그 애완동물한테 지극정성을 다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아내가 좋아하는 것처럼 저도 똑같이 좋아해 줄 테니까요. 그렇게 뭔가 상대방이 엄청 좋아하고 그 사람의 비중이 있는 걸 되도록이면 좀 맞추려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좋은 팁이니까 결국 그렇게 하면 자기한테 그 좋은 것이 결국 돌아옵니다. 그게 내가 주는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많으니까요. 꼭 한번 이 방법, 치트키거든요. 진짜 부부생활 해결하는 정말 핵심 키워드니까 꼭 해보실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 영상 처음으로 부부 이야기를 좀 해보았는데요. 간혹 이런 부부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그런 아이도 키워보고 제가 아이들하고 늘 교육하고 교육 관련된 이야기 또 영어 공부 관련된 이야기도 종종 기회가 되면 할 예정이니까요. 그런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